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입니다. 오늘은 대량 등록 초보 셀러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도매처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량 등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도매처를 잘못 만나서 개고생을 해본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줄이기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내용은 제 전자책의 한 챕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저를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 제 지난 노하우를 오늘은 마음껏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온라인 위탁 판매가 가능한지 확인하라. 굉장히 기본적인데 이거를 확인 안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온라인에 존재하는 도매처라고 해서 절대로 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을 위해 존재하는 온라인 도매처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애견샵들을 위한 애견용품 도매 사이트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사이트들은 아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다간 엄청난 시간을 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온라인 위탁 판매가 가능한 곳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순 변신 반품이 가능한 곳인지 체크하라.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도매처들 중엔요, 단순 변신 반품을 안 받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데 반드시 공지사항을 통해 꼭 확인을 하시고 애매하시면 전화로 물어보셔야 돼요. 도매처가 반품을 안 받아준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소비자에게 반품을 안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상 단순 변신 반품을 거부하는 건 불법이에요. 따라서 대기업의 입점에서 판매하는 우리들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반품이 안 된다고 상세 페이지에 명시해봤자 플랫폼은 고객 편이지 셀러 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해 두시길 바래요. 어차피 도매처의 제품을 가공한 순간 저희는 늘 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매처와 손절하면 그 도매처에 쏟은 모든 시간들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단순 변신 반품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도매처의 마진 설정을 확인하라. 보통 대량 등록은 가격 경쟁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들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가격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똑같이 30% 마진을 붙여 판다고 하더라도 도매처에서 몇 % 마진을 붙였냐에 따라서 최종 소비자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도매처가 지나치게 높은 마진율을 붙여놨을 경우엔 여러분이 아무리 마진을 낮게 잡아도 최종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소비자가 가격에 덜 민감한 카테고리는 그나마 좀 낫지만 소비자가 그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카테고리일 경우엔 굉장히 치명적이게 되죠. 그럼 어떻게 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도매처에서 상품을 하나 짚고 그 상품을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도매처의 판매 가격이 네이버의 최저가와 비슷하거나 그 이하다. 그러면 아주 준수한 경우예요. 이런 도매처는 팔아볼만 합니다. 도매처 판매 가격이 네이버 최저가 1.5배 이하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팔아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공을 잘 하신다면 충분히 이 정도로도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근데 도매처의 판매 가격이 네이버 최저가의 2배 이상이다. 전 이러면 거르는 편입니다. 아무리 제가 가공을 잘 해도 이건 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다른 도매처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물론 도매처가 취급하는 상품이 브랜드 제품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검색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럴 경우엔 그냥 비슷한 제품군들을 쭉 확인을 하시면서 시세를 비교해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도매처에서 은수저를 팔고 있는데 이 은수저가 3만원이라고 하면 그냥 네이버에 은수저를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매처가 파는 제품과 퀄리티가 비슷한 제품을 여러 개 추려본 다음 그 시세를 평균 내보시면 돼요. 넷째, 배송률을 확인하라. 배송률이라 하면 주문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발송이 잘 되느냐를 말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조차 잘 안 되는 도매처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셀러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도매처야 이런저런 핑계대고 늦었다고 하면 되지만 셀러는 플랫폼에서 페널티를 먹거든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심하게 정지까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배송률이라는 게 직접 그 도매처 물건을 팔아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대량 등록 셀러들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도매처 정보를 공유하기도 껄끄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도매처는 그 자체로 셀러의 자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셀러들도 진짜 친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도매처 공유를 그렇게 프리하게 공유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좀 알고 있어요. 우선 어떤 도매처든 고객센터나 1:1 문의센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곳은 회원가입 정도만 해도 제목 정도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잘 봐보세요.
막 배송이 언제 되느냐, 왜 출발 안 했느냐 등의 문의가 많다면 도매처가 확인을 잘 안 한다는 거고, 그만큼 일을 안 할 확률이 꽤 높아요. 적어도 제 지금까진 경험으로 그랬습니다. 또 문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바로 달리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올라온 문의에 대해서 오늘 답변조차도 잘 안 달린다는 건 도매처가 이 일을 잘 안 할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직원들도 적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배송 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적어도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5번째, 품단종 관리 현황을 확인하라. 대량 등록 셀러들을 가장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품절입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품절인 것만 팔린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이 도매업체가 품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셀러에게 공개하는가. 둘째, 공개하는 품단종 관리 현황이 셀러가 엑셀로 관리하기 편한 형태인가. 일단 셀러가 품절을 편하게 처리하려면 도매처가 품절된 현황을 상품 코드로 공개해야 됩니다. 뭐 자기들 딴엔 품절됐다고 그냥 사이트에만 품절 처리해놓고 이걸 따로 공지사항에도 올리지 않는 도매처도 있는데요. 이런 도매처는 거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품절 문제로 굉장히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업체 공지사항 등에 들어가 보신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2021년 5월 5일 품절 현황 혹은 무슨 상품이 품절되었음을 알립니다. 와 같이 품절을 공개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품절 현황을 도매처 상품 코드와 함께 알려주고 복사하기 쉽게 해놓거나 엑셀로 제공한다면 최고가 되겠죠? 6번째, 상세 페이지를 얼마나 잘 구축해놓고 있는가. 재고를 보유한 도매처의 경우엔 보통 자기들이 직접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제조처로부터 위탁받은 중개형 도매처의 경우엔 보통 제조처가 만든 상세 페이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상세 페이지가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온라인 시장에서 상세 페이지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매장 인테리어와 같아요. 상세 페이지가 너무 대충 만들어져 있으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낮습니다. 또한 후에 다루겠지만 썸네일 이미지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도 상세 페이지에서 따오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상세 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을수록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7번째, 상품 대장 엑셀을 제공하는가. 이 상품 대장이란 해당 도매처 상품들의 상품명, 관리 코드, 가격, 이미지 URL 등을 담고 있는 엑셀 파일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고수분들에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상품 대장을 만드는 데 익숙하고 본인들만의 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초보자의 경우엔 가공 전에 이 상품 대장을 만드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왕이면 상품 대장을 제공하는 업체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품 대장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엔 공지사항이나 메인 페이지 배너에 대문짝하게 광고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상품 대장만 있어도 여러분이 직접 상품 코드나 상세 페이지 주소를 따오지 않아도 되므로 매우 많은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 대장을 제공하는 도매처들은 그만큼 대량 등록 셀러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어요. 고로 먼저 상품 대장을 제공하는 도매처 위주로 하시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알짜 도매처들도 조금씩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8번째, 상품군이 대부분 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가. 우선 이 부분은 조금 사람마다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일단 위와 같이 상품 중에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품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통이 있다고 하면 사이즈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겠죠. 옵션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구매가 일어날 확률도 높으므로 판매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단점이라 하면 품절 관리가 어렵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통이 소형, 중형, 대형 중 대형만 품절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플라스틱 통 자체를 품절 처리하는 건 간단하지만 이 중 대형만 품절 처리하는 건 상당히 까다로워요. 또한 도매처가 옵션 품절까지 세세히 알려줄지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조금 품절을 겪고 귀찮더라도 판매량을 높이겠다. 그럼 무시하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난 안정적으로 상품을 운영해 나가고 싶다. 그럼 상품들이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매처는 피하시고 가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어떤 부분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옵션이 많아도 품절이 안 나게 잘 관리하는 도매처라면 저도 꼭 활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품 10개 정도를 들어가 봤는데 대부분이 옵션 품절을 함유하고 있다면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는 편이에요. 주문이 들어왔는데 들어가서 보니 그 옵션만 품절인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도매처를 선정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좋은 도매처를 고르는 방법이라기보단
피해야 할 도매처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시고 계신 분들에겐 굉장히 좀 식상한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리스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새로운 도매처를 소싱하실 때 이 매뉴얼들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